안녕하십니까. 법무인정의 대표 변호사 강동원입니다. 이번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최근에 저희 회사에 의뢰하시는 분들이 또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아주 대단지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적어도 수백 세대, 많으면 수천 세대, 뭐 수만 세대까지도 가기는 하는데 그 세대를 다 모아서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해관계가 이제 얽혀서 정비구역 지정도 하고 뭐 사업시행계획 인가도 받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받고 뭐 안전진단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뭐 여기 이제 이 법의 규정상으로는 뭐 2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나홀로 뭐 아파트 아니면은 뭐 이제 빌라, 몇 세대 안 되는 빌라들, 몇 동 안 되는 빌라들이 200세대 미만, 보통 수십 세대가 되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재건축할 것인가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땅이 적고 세대가 적다 보니까 아무리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건설사들이 많이 나서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안 나거든요. 대단지로 지었을 때는 이제 단가가 낮아지니까 좀 남는 게 있는데, 이 얼마 안 돼서 안 나서다 보니까 노후화는 됐는데 이거 어떻게 재건축을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마냥 빈집이 되거나 또 이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2017년 2월경에 제정이 돼서 작년, 2018년 한 2월 8일인가 9일인가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뭐 이제 자유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재건축과 다르게 뭐 조합을 결성할 필요도 없고 또 안전진단을 할 필요도 없고요. 관리처분계 인가 같은 거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뭐 조합을 생성해도 되니까 조합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의 이제 사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 동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일정한 요건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건축 심의, 또 이것도 통합 심의입니다.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서 한 번에 모든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하고 그거 거치고 나면은 바로 사업시행 인가받고 착공 및 준공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상당히 빠르게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데, 요건 관련해서 법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나홀로 뭐 아파트나 아니면 이제 몇 동 없는 빌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 지은 빌라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낮으니까 부지의 이제 종상향 같은 게 되는 경우는 용적률이 몇백 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더 있어서 그 아파트를 허물고 새롭게 아파트를 지으면 이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시행사들이 많이 이제 달라붙습니다. 사람을 꼬셔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하세요, 동의 받으세요 하면서 이제 뭐 내가 다 당신을 동의만 해주면 다 대출 받아가지고 뭐 시세보다 훨씬 더 주고 나머지는 내가 대물로 받아가겠다, 이런 식이 많이 되는데, 이건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건축법상으로 집합주택 같은 경우는 뭐 80% 또는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경우는 매도 청구다 이렇게 하는데, 요 법, 그러니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투명하고 또 빨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통 일정 요건이 갖춰져야 되긴 하지만 50% 이상 융자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법을 잘 활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 조그만 빌라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신도 다른 이제 큰 사업 부지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효과를 누려서 새 아파트에 살 수도 있고요. 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존의 뭐 집합건설법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를 할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소규모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뿐만 아니라 수용 재개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인데요. 수용 재개는 이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가는 건데, 요거는 재개발만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재개발이나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만 있는 거였는데, 이 소규모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유리한지를 한번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대가 적은 것 같다, 그리고 여기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하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나는 반대해서 나는 그냥 팔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이 분야에 관련해서 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시작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관련해서도 포스팅을 올려놓을 건데,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한다면 피행사 말만 믿지 말고, 또 피행사라고 하더라도 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자문을 구하는 게 맞고요. 또 이게 반대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마냥 나 매도 청구가 된다, 마냥 말밖에 하겠다, 이게 아니라 이 법의 절차에 맞춰서 내가 시세 차익, 그러니까 개발 이익까지 포함된 시세 차익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려면은 미리 변호사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걸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사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